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여의도까지 또 자전거 여행을 한번 또 딱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나가서 운동들 하시고 맛있는 봄을 좀 준비하세요. 주머니 크게 열고. 지난 시간에 암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뭐 과거에도 많았지만 그러면 암 걸린 다음에 항암제, 방사선 뭐 수술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는 것보다는 암이 안 걸리는 거, 암 발생을 예방하는 거, 암이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또 선글라스를 한번 딱 또 이렇게 뿌려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가지라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불안감이나 열등감, 스트레스를 너무 우습게 그냥 방치하고 그냥 늘 그랬듯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우리 몸속에서 자율신경계가 깨집니다. 자율신경계가 깨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우리 몸에 나타나느냐? 두통,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요. 소화도 잘 안 돼요. 또 똥도 잘 안 나와. 변비가 걸려. 그 다음에 불면증, 잠도 잘 못 자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생리통, 그리고 피부도 거칠어요. 그리고 구내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것은 자율신경계가 깨진 거야.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한번 추스려 보라 하는 표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이 통증의 원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머리 아프다고 해서 바로 그냥 약 사다 먹고,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약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세포도 죽지만 미생물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소생할 힘이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의외로 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과 깨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자율신경과 깨져버려. 성질 난다는 겁니다. 성질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게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면 괜찮아.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누적시키면 요게 암 발생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비교 욕심을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 맘대로 뭔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좀 상담도 좀 하고 수다도 좀 떨어주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일기 쓰기예요. 당장 무슨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신경계가 깨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바로 이 메모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거 쳐다보는 요 시간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하는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한 줄도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너무 열심히 생활하는 생활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암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짱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아요. 그런데 조직에서 맨날 뭐 짓고만 하는 새끼, 그 새끼들은 암 안 걸립니다. 뭔가 누가 뭐라 하면 다 해주고 다 들어주자. 이런 사람이 암 걸려요. 근데 뭐 하라도 안 하고 오늘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핑계대고 그 짓것만 하고 나가는 새끼들 있잖아. 그 새끼들은 암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도 부족하고 스트레스 받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그냥 자율신경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좀 줄여라. 즉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부도우르 박사는 성실함이 병을 부른다, 이런 얘기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 기분 전환, 휴식의 방법을 발견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일 가사노동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집에서 일하는 이 가족들도 그 가사 노동이에요. 스트레스 쌓입니다. 근데 휴식 시간이 없어. 그러면 스트레스 쌓여요. 그 스트레스 쌓이면 뭐 신랑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뭐라 이제 신랑이 또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 있냐?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에? 그래서 이 기분 전환이나 휴식 시간 없이 일을 그냥 출동살동하는 거야. 에? 남자들은 그걸 모르고 맨날 뭐 궁시렁만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애들 키우느라 또 뭐 집 장만하라 뭐 시집 장가 보내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어느새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래요? 내 인생이 헛살았구나. 에? 아니 누가 뭐 그러면서 그러죠. 푸념을 해요. 나 여행도 한번 못 갔다가. 누가 여행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치 보느라고 못 간 거지.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신랑은 마누라가 여행 가고 싶다. 그럼 보내줘야지.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지. 왜? 건강을 위해서. 여행 한번 못 갔다? 그럼 여행 가야지. 에? 그래서 이 심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지금 나는 인생을 헛살았나 보다라고 할 때는 일이나 가사 노동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즉 정신없이 살아서 정신을 저기 뭐야 그 미아리 삼거리다 놓고 지금 이 몸은 여기 안양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병들어간, 즉 몸이 병든다는 것은 정상 체온, 정상 체액, 정상 체중을 벗어나는지도 몰라요. 왜? 이게 이 정신이 미아리 그 고개에다가 미아리 고개에다 빠뜨려 놓고 왔으니까, 몸은 여기 안양에 와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른 가서 집어넣어야지. 택시 타고 와서. 미아리 상거리까지는 그 뭐야 뭐 지하철도 가. 얼른 오늘 빨리 가서 머릿속에다 넣고 오세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업무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조차도 모른다. 왜? 정신없이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가져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밤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잠 안 자고 하는 사람들,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 보면 약 0.3도 정도 체온이 빠집니다. 몸이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도에서 36.2도 또는 36도밖에 안 돼요. 암 환자들은 36도가 안 되고 35도 정도 내려갑니다. 그게 몸이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일을 일찍 마치고 좀 충분한 휴식, 수면 부족을 채워주라 이 말이야. 그리고 여자들은 미토콘트리아계 여자들은 뭔가 활동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따뜻한 채로 그냥 유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자들은 몸이 찬 것이, 체질적으로 찬 것에 약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뭐 먹는 걸로 해당계, 그냥 먹는 걸로 뭔가 좀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남자는 활동성이 있고 여자는 비활동성, 이렇게 체질적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는 따뜻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체질적으로 차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찬 음식 먹는 거, 얇은 옷, 배꼽티, 뭐 여름에 그 샌다로 이런 거 신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내놓고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 얼굴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 허벅지 내놓고 뭐 내놓고 댕겨. 얼마나 얼굴에 자신이 없으면 그런 대로 시선을 돌리려고 그래. 보면 볼품이 없어. 그리고 여자들은 음이기 때문에, 동양의학적으로 음이기 때문에 숨겨야 됩니다.
여자는 숨겨야 여자 맛이 납니다. 여자답고 여자 멋이 납니다. 그게 한복이에요. 얼굴도 못생겼어. 뭐 배는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 뭐 해가지고 돌아다녀봐. 그게 무슨 멋이야? 에이? 곱게 이게 뭐 한복 입고 얼마나 멋있어. 아시겠어요? 한복의 미, 여자는 숨겨야 멋스럽다. 까놓고 봐야 별 볼 게 또 없어요. 자, 5번째, 폭식, 폭음 이런 것들은 참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자 이런 걸 줄이고, 폭식과 폭음을 하면 간장 담낭, 비위장 췌장, 그 다음에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해져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발에 이 경락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차가워지는 수족 냉증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폭음, 폭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수족 냉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 식습관을 갖지 말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시3끼 식사하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3끼 식사를 하되 자연식, 제철 음식, 그 다음에 즐겁게 소식하는 거, 이게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최고의 좋은 식습관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못 지키면 안 되잖아요. 6번째, 유산소 운동을 생활하라. 별거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 시간 나는 데는 나가서 걸으면 됩니다. 1분에 120보 이상 3,400보 정도 빠르게 한 2-30분 잽싸게 걸으면 돼. 나는 밖에 그러면 집 안에서, 뭐 거실에서, 또는 아파트 그 계단에서 그 국민보건체조만 해도 최고의 전신 운동이 됩니다. 국민보건체조 아시겠어요? 보건체조 하시라. 그러면 이게 유산소 운동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웃음이나 감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라. 웃을 때 우리 몸속에 NK세포, 이건 암세포를 사멸하고 잡아먹는 이런 세포입니다. 이게 활성화돼요. 이건 실험에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독일에서 수다 건강학이라는 논문이 나와 있어요. 또 동의보감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한마디로 뱉어내라, 요약하라, 웃음이 명약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부교감신경,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게 유호덕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삶이 즐거워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병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설사 병이 생겼다 할지라도 살면서 생긴 병이니 살면서 고치자, 느긋한 생각을 갖고 덤비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금방 죽느니 어쩌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짜증내면 우리 몸속에 연전 현상과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저체온 저산소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 어김없이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자, 8번째, 보람, 즐길 거리, 취미 활동이.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한번 실천해보라. 이건 뭐냐면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이거 소확행입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가벼워요. 몸과 마음이 가벼우면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즐길 거리, 취미 활동이나 목표를 설정한, 이 머리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게 소확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볼펜 한 자로 다 썼을 때, 이거 썼는데 안 나와. 다 썼어. 이거 이렇게 열어봤는데 진짜 다 쓴 거야. 그 쾌감이에요. 이건 글 쓰는 사람들, 원고 쓰는 사람들의 쾌감입니다. 또 노트 마무리, 이거 딱 써야 되는데 맨 마지막 장을 썼을 때 그거 쾌감 죽여줍니다. 또
책을 다 읽었을 때, 또 이거 메모 수첩 이거 일주일 동안 막 적어놨다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시간 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뭘 적었나 하고 이거 두적두적할 때 여기에 쓰여진 기록들, 또 일기 쓴 거, 내가 뭐 월요일 날 뭐 하고 이런 기록들을 딱 봤을 때 그건 쾌감입니다. 그게 소확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머리로 생각해서 찾는 게 아니고 꼭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해 왔던 것들, 어찌 보면 작은 스트레스도 되고 아주 힘들었다고 기억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일주일 후에 알고 보면 참 추억으로 남습니다. 알고 보면 보람되고 즐거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기록물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둘씩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시하고, 그럴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볍고 건강하고, 왜? 수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몸이 정상 체온, 정상 체액, 정상 체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알아서,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그러면 암이 저절로 예방이 됩니다. 설사 암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저절로 치유되는 생활습관 8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으로 뭔가 하고 내가 이런 것들 하나씩 둘씩 실천하고 노력하고 그거에 대한 그 뿌듯한 쾌감, 소확행을 느낄 때 암은 예방됩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게 있어 내 맘대로 안 되고 뭐 성질나고 짜증내고 이런 똥배짱 부리고 뭐 되는 일도 없죠. 왜? 상대방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성질내고 화딱지 내고 뭐 이런저런 변명 죽이니 뭐 살리니 이런 스트레스 누적이 되고 쌓이면 이게 벌써 얼굴 관상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되면 우리 몸속에 저체온과 저산소증이 진행됩니다. 즉 혈관 수축과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어김없이 암세포가 생기게 돼요. 물론 염증도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면 암을 예방하고, 부정적이고 성질 더러운 채로 장기간 노출이 되면 암이 발생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암이 발생한 후에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궁시렁 대봐야 이미 늦습니다. 그것은 후회할 일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암이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걸 8가지 정도 정리해 드렸으니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 내가 오늘 뭘 했나, 내가 오늘 2번째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나씩 둘씩 고쳐가면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암은 어떤 그 치료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항암제, 방사선,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리도록, 아시겠어요? 암이 안 걸리도록 이런 방법을 몇 가지 정리해 드렸으니 메모해 놓으시고 하나씩 둘씩 수정하고 고치고 보완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암은 절로 도망가 버리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나시는 대로 빨랑 미아리고기에서 놔두고 왔던 그 정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삶의 지혜를 발휘해서 암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암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암 발생 없이 건강히 살아갑시다. 화이팅!